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 인사위원회 안건에 관한 이야기인데, 태진이 말을 꺼내자 윤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규직 전환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내가 알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내용이야. 전무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인사위원회에서 계약직 정규직 전환건이 다뤄질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더라고. 보다시피 조건이 까다로워요. 업무 능력은 물론이고 회사 적응도, 협력 정신 등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죠. 전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신해요. 이걸 보세요. 내가 미리 작성해둔 추천서예요. 이게 인사위원회에 올라가면 당신의 정규직 전환은 거의 확정적이죠.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전무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다음 주에 있을 대형 고객사와의 접대 자리에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시고, 유연한 태도라고 하시면 딱딱하게 업무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좀 더 친근하게, 고객들이 편안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전무님, 구체적으로 어떤 걸 원하시는 건가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당신도 알잖아요. 비즈니스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니까. 윤서 씨, 사내 게시판 봤어요? 아니요, 무슨 일 있나요? 익명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윤서 씨와 관련된. 뭐 하는 거예요? 설마 녹음까지 했다는 건가요? 네, 모든 대화를 기록해뒀어요. 전무님이 저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명확하게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면 더 이상 대화할 게 없겠네요. 대화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죠.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호가 끼어들자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어요. 본부장님께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관계없다고요? 계약직 주제에 참 당당하네요. 민호의 말에서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했어요. 윤서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넌 계약직이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아. 그건 본부장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윤서의 말에 민호가 비웃었어요.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회장님이라고. 순진하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경숙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보죠. 경숙의 등장에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태진과 민호는 당황했고 윤서는 안도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요. 오전 8시 30분 대한산업본사 지하 구내식당에는 이미 아침 식사를 위한 직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배식대 너머에서 하얀 위생모를 쓴 오말순이 국자를 들고 있어요. 72살의 말순은 이 회사에서 20년째 구내식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콩나물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며 말순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윤서야, 밥은 먹고 다녀. 세상은 빈속한테 더 매정해. 말순이 식판을 받아든 젊은 여직원에게 말합니다. 27살의 윤서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밥을 받았어요. 계약직 비서로 입사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이 무겁습니다. 월세며 동생 등록금이며 어머니 투병비까지 윤서의 하루는 온갖 현실적인 고민들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구내식당 한켠에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던 윤서의 옆으로 누군가 지나갑니다. 54세의 박태진 전무였어요. 영업본부를 이끄는 태진은 회사에서 손꼽히는 실력자 중 한 명입니다. 점잖은 미소를 지으며 윤서에게 말을 건넸어요. 윤 비서, 오전에 회장님 일정 조정해줘요. 급한 미팅이 생겼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윤서가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태진의 겉모습은 언제나 신사적이고 배려심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사무실 문이 닫히면 태진의 말투와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걸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때로는 은근히 압박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윤서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90년대 외환위기의 그림자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고 정규직이라는 말은 여전히 황금 티켓과 같은 의미였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윤서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돈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계약직이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도 없었고요. 윤서 씨, 오늘 일정 확인 부탁해요. 회장실에 들어서자 68세의 이경숙 회장이 말했습니다. 경숙은 돌아가신 남편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아 지금까지 이끌어온 경영인이에요. 외유내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부드러운 미소 뒤에 날카로운 판단력을 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서는 차근차근 하루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전 회의부터 오후 외부 미팅까지 분 단위로 정리된 스케줄을 보고했습니다. 경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윤서 씨는 꼼꼼해. 그런 자세가 중요해. 경숙의 칭찬에 윤서는 잠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계약직이라는 신분이 주는 불안정함은 아무리 잘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다시 구내식당으로 내려간 윤서는 말순과 마주쳤습니다. 말순은 언제나 윤서를 딸처럼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아가, 요즘 얼굴이 좀 상해 보이네. 몸 걱정이 있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서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말순의 눈에는 다 보였어요. 2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직원들의 희로애락을 지켜본 말순이었거든요. 세상 일이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지. 말순의 따뜻한 조언에 윤서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이런 작은 위로가 때로는 큰 힘이 되곤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윤서는 태진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영업실적 보고서며 고객관리 현황이며 꼼꼼히 챙겨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습니다. 태진은 윤서의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윤비서, 실력이 늘었네. 이 정도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을 거야. 태진의 말에 윤서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전무님, 정규직 전환권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그거?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추진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태진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윤서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노력들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윤서는 책상을 정리했어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메모장에 적고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직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흘러가는 걸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규직이 되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까요? 핸드폰에 동생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등록금 입금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서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 돌아온 윤서는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내일 준비를 했어요. 옷을 다리고 가방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하지만 윤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회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 게임과 자신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회의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태진의 부름을 받고 16층 회의실로 향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청소 아저씨들이 바닥을 닦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진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인사 관련 문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태진은 윤서를 보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윤 비서 수고했어요. 앉아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진의 표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 인사위원회 안건에 관한 이야기인데 태진이 말을 꺼내자 윤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규직 전환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내가 알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내용이야. 태진의 말에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전무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인사위원회에서 계약직 정규직 전환건이 다뤄질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더라고. 태진은 노트북 화면을 윤서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에는 인사평가 기준과 전환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다시피 조건이 까다로워요. 업무 능력은 물론이고 회사 적응도, 협력 정신 등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죠. 윤서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업무들을 생각해 보니 충분히 기준을 만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신해요. 윤서의 말에 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윤서 씨, 세상은 이상보다 속도가 중요해요. 실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태진이 서류 뭉치에서 하나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제목에는 정규직 전환 메일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내가 미리 작성해둔 추천서예요. 이게 인사위원회에 올라가면 당신의 정규직 전환은 거의 확정적이죠. 윤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전무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태진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윤서는 긴장하며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대형 고객사와의 접대 자리에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시고, 유연한 태도라고 하시면 딱딱하게 업무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좀 더 친근하게 고객들이 편안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윤서는 태진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무님, 구체적으로 어떤 걸 원하시는 건가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당신도 알잖아요. 비즈니스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태진의 설명에도 윤서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라는 달콤한 제안 앞에서 선뜻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진은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한편 경영지원본부가 있는 14층에서는 김민호 본부장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45세의 민호는 회사의 인사와 총무를 담당하는 실력자였어요. 모니터에는 건물 내 감시카메라 목록이 떠 있었고 민호는 그중
회의실 쪽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 영업 전무 요즘 너무 커졌어. 꼬리를 잡아야겠네. 민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회사 내부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민호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거든요. 태진이 너무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구내식당에서는 말순이 내일 아침 준비를 위해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창고에서 재료를 가져오던 중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 말순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태진과 윤서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말순은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었습니다. 에휴, 또 시작이네. 윗사람들은 왜 늘 똑같은 수를 쓸까? 말순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회의실에서 나온 윤서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규직이 되고 싶은 마음과 태진의 제안에 대한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윤서는 계속 생각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타협도 필요한 것일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한 윤서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떤 답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겠어요. 그날 밤 윤서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규직이라는 안정감과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이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윤서는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경숙이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은은한 녹차 향이 사무실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윤서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윤서 씨 앉아요.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경숙이 직접 차를 따라주는 일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이 되었어요. 경숙은 찻잔을 윤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온 지 벌써 2년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래 봤네요. 사실 계약직으로 이렇게 오래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윤서 씨는 참 끈기가 있어. 경숙의 말에 윤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서요. 그래,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오래 버틴 사람이 이기는 법이에요. 회사라는 곳은 그런 곳이거든. 경숙은 찻잔을 들며 윤서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68년을 살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가 그 시선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뭔가요?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경숙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어요. 윤서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숫자, 평판, 그리고 흠이 없어야 해요. 경숙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특히 흠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윤서 씨, 회사는 작은 사회예요. 여기서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이 존재하죠.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해요. 경숙의 말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윤서는 어제 태진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혹시 경숙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회장님 말씀을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래요. 윤서 씨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면 돼요. 대화를 마치고 회장실을 나선 윤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경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윤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오신 날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 따뜻했습니다. 윤서야, 회사 일은 어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윤서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저녁을 준비하다가 윤서는 오래된 박스를 발견했어요. 이사 올 때 챙겨온 아버지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박스를 열어보니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어요. 카세트 테이프에는 아빠의 목소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오래된 라디오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서야, 아빠가 이 말을 남기는 건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야. 아빠는 대한산업에서 공장 라인장으로 일했었지. 그런데 외환위기 때 갑자기 해고됐어.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어. 윗사람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아래 사람들이 희생된 거였지.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싸우지 못했어. 가족을 생각하면 참아야 했거든. 테이프는 계속 재생되었어요. 윤서야, 너는 아빠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옳지 않은 일에는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렴. 그게 아빠의 소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윤서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지금 자신이 일하는 대한산업이었다는 사실도 새삼 의미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버티면 가족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윤서는 결심했어요. 태진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로지 실력으로 정규직 전환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윤서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프로젝트 실적 자료를 야근으로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고객 관리부터 영업 지원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해냈습니다. 태진은 윤서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망설이던 윤서가 갑자기 단호해진 것 같았습니다. 윤 비서, 어제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죄송하지만 전무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윤서의 대답에 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요. 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불쾌함이 느껴졌어요. 윤서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영지원본부의 민우는 태진과 윤서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회사 내부 정치에서 이런 정보는 매우 중요했거든요. 재미있네. 저 여자가 태진의 제안을 거절했군. 민우는 혼자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윤서를 보면 마음이 쓰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아가, 요즘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네. 몸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열심히 해야죠. 윤서의 대답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말수는 이런 윤서를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대한산업본사 대회의실에는 임원진과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윤서는 태진을 보좌하여 영업본부 실적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정리한 자료들이 오늘 빛을 발할 차례였어요. 영업본부 분기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 태진이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 뒤에는 윤서가 세심하게 준비한 데이터와 분석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출 증가율부터 신규 고객 확보 현황까지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외 바이어와의 신규 계약이 큰 성과를 거두었죠. 태진의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윤서는 뒤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듣고 있었어요. 자신이 분석한 내용들이 발표되는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경숙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훌륭한 성과네요. 영업본부 모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전무님, 이번 신규 바이어 계약건에서 구체적인 제안서는 누가 작성했나요? 질문을 한 사람은 해외 영업팀 김 과장이었어요. 김 과장은 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실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진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건 우리 팀 전체가 협력해서 만든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윤서 비서님이 대부분의 분석과 제안서 작성을 담당하지 않았나요? 김 과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윤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진은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윤 비서가 많은 도움을 줬죠. 하지만 팀워크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때 경숙이 직접 윤서에게 물어봤어요. 윤서 씨,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윤서는 순간 고민했어요. 자신의 공을 드러내야 할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넘어가야 할까요? 저는 자료 수집과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맞춤형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했는지 설명해 볼 수 있나요? 경숙의 질문에 윤서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바이어 회사의 최근 3년간 구매 패턴을 분석했고 경쟁사 대비 우리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물류비 절감과 품질 관리 시스템 부분에서 차별화된 제안을 했어요. 윤서의 설명을 들은 경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했네요. 그런 분석 능력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윤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태진은 썩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비서, 회의록에는 팀공으로 기록하는 게 좋겠어요. 태진이 윤서에게 말했어요. 개인의 공보다는 팀의 성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서는 아쉬웠지만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아직은 참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말순이 윤서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어요. 아가, 이건 너 이름으로 온 거야. 뭐예요? 바이어 회사에서 보낸 칭찬장이야. 사보에도 씻자고 하더라. 윤서는 종이봉투를 열어봤어요.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감사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이어 회사에서 직접 보낸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말순 아주머니께? 우편실에서 일하는 김 아저씨가 전해달라고 했어. 원래는 태진 전무한테 가야 하는 건데 편지 내용을 보니 내 이름이 나와서 너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대. 말순의 말에 윤서는 감동했어요.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말순 아주머니. 뭘, 당연한 거지.
내가 한 일은 내가 인정받아야지. 작은 승리의 달콤함을 맛본 윤서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실력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전자상가에 들렀어요. 새로운 녹음 장비를 사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회의나 상담 내용을 기록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이 녹음펜은 어떤가요? 이거는 고음질이고 배터리도 오래가요. 회의록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점원의 설명을 듣고 윤서는 그 녹음펜을 샀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증거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윤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어요. 경영지원본부의 민호는 오늘 회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태진이 체면을 구겼군. 계약직 비서한테 밀렸으니 자존심이 상했을 거야. 민호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태진의 위치를 흔들 수 있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윤서라는 여자도 흥미롭네.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회사 정치는 모르는 것 같고. 민호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며 윤서의 인사 기록을 들여다봤어요. 계약직 신분이지만 업무 평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편 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쾌한 기분을 달래고 있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윤서가 주목받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 제안을 거절하더니 이제 나서려고 하는군. 태진은 윤서를 견제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약직 주제에 너무 나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윤서는 바이어 회사의 감사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자신의 이름이 정식으로 언급된 첫 번째 성과였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윤서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조금씩이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승리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윤서의 경로는 이미 누군가가 깔아둔 판 위에서 벌어지는 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지난 몇 주 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오늘 결실을 맺을 것 같았어요.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사무실로 올라가던 윤서는 여느 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윤서가 의아해하며 자리에 앉았을 때 옆자리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윤서 씨, 사내 게시판 봤어요? 아니요, 무슨 일 있나요? 김대리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익명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윤서 씨와 관련된. 윤서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사내 게시판에 접속했어요. 익명 게시판 상단에 충격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업 전무와 계약직의 부적절한 관계, 정규직 거래 의혹.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글을 클릭해서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자신과 태진이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 여성의 뒷모습은 분명히 윤서였습니다. 각도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어서 마치 둘이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 미팅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윤서는 당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걸까요? 더구나 사진까지 찍어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경영지원본부의 민호가 윤서의 자리로 다가왔어요. 평소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찾아온 것이 의외였습니다. 윤 비서님,
이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민호의 말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윤서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사실과 다릅니다. 그날은 단순한 업무 미팅이었어요. 하지만 사진을 보면 오해할 만하죠. 사람들이 이미 수군거리고 있어요. 민호의 말에 윤서는 화가 났어요. 마치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거예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소문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한편 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같은 글을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자신도 이 상황에 휘말린 것이 불쾌했어요. 태진은 급히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 비서, 이게 뭔가요? 전무님, 저도 방금 알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미 퍼진 소문이에요. 내 입장도 난처해졌다고요. 태진의 말에 윤서는 실망했어요. 함께 일해온 상관이라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해명하려다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태진의 태도는 냉정했어요. 윤서를 보호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서는 경숙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이 상황을 직접 해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게시판 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숙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네, 저도 봤어요. 윤서 씨, 사실입니까? 경숙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말에 윤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닙니다. 그날은 정말 업무 미팅이었어요. 누군가 상황을 왜곡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녹음 내용이 있습니다. 윤서는 새로 산 녹음펜을 꺼냈어요. 그날 태진과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분명히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왔어요. 하지만 경숙은 녹음 내용을 듣기 전에 다른 말을 했어요. 윤서 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경숙이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장부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구인 및 해고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98년도 기록이에요. 외환위기 때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경숙이 장부를 펼치자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윤서의 아버지 이름이 있었고 그 옆에는 부상사고 처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네, 당시 공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대로 된 보상 없이 합의서도 없는 합의로 처리됐어요.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경숙이 손가락으로 한 이름을 가리켰어요. 영업팀 대리 박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태진이 아버지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니. 그럼 태진 전무가 당시 막내 대리였지만 그 일에 깊이 관여했어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때 말순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차 서비스를 위한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때마침 잘 왔네요. 이 자료를 어디서 구한 건가요? 회장님, 저는 2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창고에 보관된 오래된 기록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죠. 말순이 대답했어요. 윤서아가 아버지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경숙은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윤서 씨, 이제 알겠죠? 태진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윤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태진의 제안, 오늘의 익명 게시글, 그리고
아버지와의 연관성까지. 회장님, 그럼 오늘 게시글도 아마 태진이 당신을 견제하려고 한 일일 거예요. 당신이 자신의 과거를 알까봐 두려웠던 거죠.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태진의 과거가 현재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제 진실을 알았지만 동시에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회장실을 나선 윤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태진의 연관성을 알게 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거래하려 한 건 승진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이었어. 하지만 아빠의 이름 앞에 숨을 순 없어. 윤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녹음펜을 다시 확인했어요. 태진과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사위 전날 밤 통화에서 태진이 말한 유연한 태도, 발언이 명확하게 들어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야. 윤서는 마음을 다잡고 태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태진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가 들어가니 태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윤 비서, 무슨 일이에요? 전무님, 오늘 게시판 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태진의 말에 윤서는 녹음펜을 꺼냈어요. 전무님, 인사위 전날 밤 통화 기억하시죠? 유연한 태도 발언, 여기 다 있어요. 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설마 녹음까지 했다는 건가요? 네, 모든 대화를 기록해뒀어요. 전무님이 저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명확하게 남아있죠. 윤서의 말에 태진은 당황했지만 곧 화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면 더 이상 대화할 게 없겠네요. 대화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호가 끼어들자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어요. 본부장님께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관계없다고요? 계약직 주제에 참 당당하네요. 민호의 말에서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했어요. 윤서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넌 계약직이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아. 그건 본부장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윤서의 말에 민호가 비웃었어요.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회장님이라고? 순진하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경숙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보죠. 경숙의 등장에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태진과 민호는 당황했고 윤서는 안도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태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경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민호, 넌 오늘부터 인사권에서 손 떼. 회사는 흠없는 실력을 원해. 경숙의 말에 민호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뭔 소리예요? 넌 회사를 지킬 자격이 없어. 내 아들이기 전에 이 회사의 직원이었어야지. 경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것 때문에 봐주지는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윤서는 말씀과 함께 과거 장부와 현재 접대비 내역, 그리고 익명 게시글의 원본 로그를 준비해뒀다고 말했어요. 회장님, 익명 게시글의 진짜 출처를 찾았어요. 윤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자 경숙의 표정이 더욱 엄해졌어요. 로그를 확인해 보니 경영지원본부 회계팀에서 올린 거였어요. 민호 본부장 라인의 컴퓨터에서요. 뭐라고? 민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누가 던진 돌인지 이제 분명해졌죠.
윤서의 말에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 설명해봐. 어머니, 저는 그냥 뭐, 회사를 망치려고 했다는 거야? 경숙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아. 회사는 청소가 필요하네. 경숙의 결심에 찬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윤서 씨, 당신이 준비한 자료를 모두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회장님.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어요. 윤서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철저히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그럼 내일 전체 직원 앞에서 발표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회사에서 벌어졌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 경숙의 결정에 태진과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기회를. 태진이 애원했지만 경숙은 냉정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하지만 당신들은 그 기회를 배신과 음모에 사용했지. 윤서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억울함과 자신이 당한 모욕을 모두 풀어낼 수 있는 기회였어요. 내일 타운홀 미팅에서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경숙이 선언하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태진은 마지막으로 윤서에게 말했어요. 윤서 씨,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윤서의 단호한 대답에 태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민호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의 음모가 모두 드러난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럼 내일 모든 걸 정리하죠. 경숙이 마지막으로 말하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윤서도 따라 나서며 내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집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아빠의 억울함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면 진실이 승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윤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대한산업본사 대강당에는 전체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 원래 보고회가 열리는 곳이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급작스럽게 소집된 타운홀 미팅이라는 공지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강당 앞쪽에는 경숙이 단상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윤서가 자료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어요. 태진과 민호는 뒤쪽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말순도 구내식당 직원들과 함께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우리 회사에서 벌어진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전체 직원 여러분께 투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숙이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어요.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집중했어요. 오늘부로 익명 비방과 권력 남용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경숙의 말에 강당 안이 술렁거렸어요. 익명 비방이라는 말에 며칠 전 게시판 사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항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98년 산재, 무마 장부 마이너스 영업 대리 박태진 서명. 강당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태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우리 회사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보상 없이 피해자와 강제 합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영업팀 박태진 대리가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경숙의 설명에 강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27년 전 일이지만 여전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2025년 접대비 과다 및 인사회유 정황 마이너스 통화 음성. 이번에는 최근 일이었어요. 윤서가 준비한 녹음 파일의 일부가 재생되었습니다. 태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다음 주에 있을 대형 고객사와의 접대 자리에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시고. 이어서 윤서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원하시는 건가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녹음 내용을 들은 직원들이 술렁거렸어요. 태진이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익명 게시글 유포 마이너스 경영지원본부 회계팀 컴퓨터에서 발신. 이번에는 컴퓨터 로그 화면이 나타났어요. 며칠 전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작성자 추적 결과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경영지원본부 김민호 본부장 산하 회계팀 컴퓨터에서 작성되어 업로드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특정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전 그저 회사를 위해서. 조용히 해. 경숙이 엄하게 말했어요. 강당 앞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민호가 경숙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넌 회사를 지킬 자격이 없다. 내 아들이기 전에 이 회사의 직원이었어야지. 경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태진도 마침내 일어났어요. 회장님, 제가 회사를 먹여 살렸습니다. 20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태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강당에 울렸어요. 하지만 윤서가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무님, 회사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윤서의 말에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젊은 계약직 직원이 고위 임원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건 옳지 않아요. 제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27년 동안 묻혀있던 아버지의 억울함을 드디어 풀어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 굶긴 밥상은 언젠가 엎어져. 말순의 말은 작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들렸어요. 2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며 지켜본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당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박수였지만 점점 커져서 전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직원들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윤서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맞아, 계약직이라고 무시할 일이 아니야. 진작 이런 일들이 정리됐어야 했는데. 회장님이 옳은 결정을 하신 거야. 경숙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박태진 전무와 김민호 본부장은 오늘부로 직무정지 처분합니다. 또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숙의 발표에 강당 안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2명의 고위 임원이 동시에 처벌받는 것은 회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경숙의 말에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진과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강당을 나갔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숙의 마지막 말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크고 지속적인 박수였습니다. 타운홀 미팅이 끝난 후 윤서는 여러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정말 용감했어요. 덕분에 회사가 깨끗해졌네요. 같은 격려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말순도 윤서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가, 정말 잘했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뿌듯해 하실 거야. 그날은 대한산업 역사에 기록될 만한 하루였습니다.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실현된 날이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는 7월, 대한산업 본사 지하 구내식당에는 시원한 수박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말순이 정성스럽게 썰어놓은 붉은 수박이 직원들의 더위를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식당 한편에는 최신호 사보가 놓여 있었는데 표지에는 공정인사제도 도입과 산재 제조사 및 유가족 보상이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윤서는 예전과 다른 마음으로 구내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정규직 사원이 되어 한결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태진과 민호가 떠난 후 회사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일할 필요가 없어졌고 실력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윤서야,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말순이 수박을 담아주며 말했어요. 72살의 말순은 여전히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오늘 회장님께서 중요한 제안을 하신다고 하셔서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경숙이 식판을 들고 구내식당에 나타났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구내식당에서 일반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니. 하지만 타운홀 미팅 이후 경숙은 이런 소통을 자주 하고 있었어요. 경숙이 윤서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윤서 씨, 정규직 제안을 하려고 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윤서는 긴장하며 경숙을 바라봤어요. 이미 정규직이 되었는데 또 다른 제안이라니 궁금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본인 이름으로 일할 것. 이게 제 조건이에요. 경숙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 숨어 지냈는지 깨달았거든요. 예, 아버지 이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일하겠습니다. 윤서의 대답에 경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에요. 해외 신규 시장 개척 프로젝트인데 윤서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경숙의 제안에 윤서는 깜짝 놀랐어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그리고 이제 팀장까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준 모습을 봤잖아요. 용기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경숙의 격려에 윤서는 감동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빈속한테 세상은 매정하다고 했잖아. 얼른 밥 떠. 말순의 따뜻한 말에 윤서와 경숙이 함께 웃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회사를 더욱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윤서는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했어요. 팀장 자리에 맞는 독립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 사진을 놓았어요.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서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마음이 드디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새로운 팀원들과의 첫 회의가 있었어요. 해외 신규 시장 개척이라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만큼 책임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자신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새로 팀장을 맡게 된 윤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윤서의 인사에 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모두 윤서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팀장님,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원들의 적극적인 반응에 윤서는 뿌듯했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위치가 되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서는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말순과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말순 아주머니, 감사해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말순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윤서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힘들 때마다 따뜻한 위로를 해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말순의 질문에 윤서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올바른 선배가 되고 싶고요. 좋은 생각이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분명 잘 될 거야. 말순의 격려에 윤서는 더욱 힘이 났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서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직의 불안함부터 시작해서 부당한 제안을 받았던 일, 그리고 진실을 밝혀낸 순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엄마, 저 팀장 됐어요. 정말? 우리 딸이 팀장이라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머니의 말에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적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자. 아버지가 못다한 꿈을 내가 이어가자.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팀장으로서의 첫 출근이었거든요.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말순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가,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네. 화이팅! 말순의 응원에 윤서는 활짝 웃었어요.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며 구내식당 벽면에 오래된 흑백 사진이 보였어요. 80년대 첫 창립 기념일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젊은 직원들의 모습에서 희망과 꿈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오래된 상처 위에 새 살을 붙입니다. 승진보다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의 밥이 되는 회사입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여름바람이 부엌 창문을 통과해 시원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윤서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